듣겠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는 총 6,605분이며 11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4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6,767명으로 이는 진단검사 총 17만 8,18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제한 강화 조치,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과로로 사망한 성주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이장, 반장, 의료인들께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배려와 양보, 응원과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자발적으로 성금과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흔쾌히 제공해 주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맞이한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낮은 치사율,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6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신규 환자는 364명으로 현재까지 4,69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2,003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952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현재 1,689명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대구 현지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현지에서의 자료 정리와 입력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 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 내지 10%대의 수준으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며 확진 환자 발견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발열 또는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소의 진단검사 필요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 병상을 확충하며 입원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대기 인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기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중증 환자 이송에 주력하는 한편 대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이송 체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최대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대기 환자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부 생활치료센터에 확진 환자가 입소하는 경우 다인실을 1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대기 환자 해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도 다른 대기 환자들을 고려하여 다소의 불편은 감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북의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와 봉화군 등의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의 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경산시로 이동하여 경북도와 협력하여 시설격리, 환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동국대병원,
영주와 상주의 적십자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경산시에 한 개소 확보하고 추가적인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중앙정부와 경북의 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주민들께서는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분간 이동을 자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피해 주시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총 8개의 시설에서 1,527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73%인 1,1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각 센터별로 병원과의 협진 체제를 갖추고 모두 152명의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천의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구미의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이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추가로 695개 실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소자 분류, 확진 환자들의 이송 등이 많은 분들의 협조로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와 의료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들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과 기업들, 꾸준히 이를 도맡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총 303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여 호흡기 전용 외래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9개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의 진료구역을 분리 운영하여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내의 감염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환자가 확인된 분당 재생병원은 3월 2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곳입니다. 3월 6일 입원 환자 3명, 보호자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나 모두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한 개의 병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타 병동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대응 지침과 예방 지침을 총 7차례 시달하고 현장 점검,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의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머물고 계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치가 미흡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조사에 이어서 추가 조사를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는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생활시설에 대하여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입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위생 준수, 주기적인 발열 체크 등 집단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나 확실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향후 며칠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 10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에 식약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해당 브리핑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문자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오성을 먼저 받고 서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는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에서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2분 계신데 질문하실 기자님 혹시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송에서 현재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요. 서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KBS, TV조선, 연합뉴스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KBS 홍석우입니다. 그 복지부 공무원이 감염이 됐는데 어떤 경로로 좀 확진을 받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 확산 주무부처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 업무 지장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 그 방역 업무 담당하시는 복지부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들어왔습니까? 네네. 예,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 한 분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전 직원들에게 이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가능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서 머물면서 대기토록 지시를 했고 현재 역학조사관이 세종시와 또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은 그 판단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동 동선에 따라서 저희들 지침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소독의 범위나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관련된 저희 중수본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까지도 소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하게 아마 내일까지는 소독을 통한 소독 작업과 사후에 안정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적인 부서원들은 다른 업무 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을 통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아침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그렇게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탈하면 뭐 처벌되고 이런 이제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그런 처벌 기준들은 보기는 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전과 오후 2번 자가 보고를 안 지키면 뭐 바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구에서 지금 아파트가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으로 이제 아파트 코호트 격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를 계속했는데 아파트 격리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이렇게 하게 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그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역학조사의 그 결과에 따른 그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라서 2시 방대본 브리핑 때 질문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관입니다. 그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자가격리 앱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13시부터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송된 문자에 URL이 적혀 있는데 그 URL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앱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자가관리 앱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자가격리 되신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가격리는라는 거는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3월 6일 0시 현재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3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한다라는 이제 전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앱을 시행을 할 때 그 자가격리자분들한테 이 앱은 그 자가격리 되신 분 본인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앱입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자가격리 그 대상자분들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몇몇 분들은 이제 그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거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다음 달 초면은 이제 시행이 될 텐데 현재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은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또 질문에는 없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자가격리 앱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투지폰 그리고 이제 그 투지폰하고 또 고령자 이제 앱을 이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놓고 나간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좀 그 작동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이제 자가격리 앱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자가격리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는데 이 기능은 GP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GPS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을 가끔 하는데 예를 들면 자가격리지를 이탈 안 했는데 이탈했다라는 경보가 가끔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고요.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한 후에 앱을 이제 론칭을 하려고 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뭐 2년이 걸릴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이제 안고 이제 이 앱을 이제 먼저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차관님께서 대구의 일반 시민 양성률이 9%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구에서 신천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2차, 3차, 즉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인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구에서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신규 환자 483명 중에서 390명이 발생했는데요. 대구에서 지금 더 필요한 특단의 대책은 더 없는지, 그리고 검토하고 있는 추가 조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체적인 그 전국의 감염률에 비하면 아직 그 대구시의 감염률이 높은 상태고, 그 신천지와 분리해서 이렇게 좀 보더라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확진자의 분포가 매우 높은 이런 지역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3차의 감염의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요인들에 대한 그 검토도 하고 그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그 특정한 그 이 감염을 확산시켰던 요인의 지역적 영향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확실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구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섣부른 전망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초반의 그 유증상자 증심의 신천지에 그 연관되신 분들에 대한 그 검사를 우선적으로 확충을 했고,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도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구 지역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유증상의 경우에 대한 검사가 아울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보면 당분간 초반에 아주 높았었던 이런 발생의 건수에 비하면 그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그 향후 지속 상태를 보고, 또 하나는 입원이나 그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이 점차 확대되고 확충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격리 해제되시는 분들을 좀 차이를 보면 실제 대기자가 어느 만큼 있는지가 방역 이외의 또 치료의 측면, 피해 최소화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 추세를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송에서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송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서울에서 질문 신청하신 기자님이 한 분 계신데, 네, 한 두 분까지만 더 받고 네, 세 분까지 받겠습니다. 그럼 뉴시스 기자님이랑 손 드신 두 분 기자님 차례로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그 신천지 행정조사 관련해서 좀 어떤 중간 결과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대상 어떤 입국 제한 절차나 이런 게 혹시 논의 중이신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신천지 본부에 대한 그 행정조사 결과로 확보된 정보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대검찰청의 협조까지 받아서 우리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관, 그리고 저희 중대본에서도 참여해서 직접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오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일본에 대한 조치들은 어제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3월 9일을 기해서 이제 저희 방역의 측면에서는 3월 9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행을 위해서 지금 그 필요한 준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한 자가진단 앱의 개발은 일본어 개발은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3월 9일 0시부터는 그 연락처의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을 하도록 하고 앱이 개발되는 대로 자가진단 앱을 보급해서 이를 통해서 사후적인 14일간의 관리도 지속해서 실시토록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 네.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CBS 황영찬입니다. 그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 허용하는 기준이나 방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과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뭐 장애인 입소자분들이 반발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전국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뭘 더 어떻게 추가로 조사하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그 복지부 건물이 폐쇄된 건 아니고 확진자분이 코로나19 업무는 맡고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뭐 혹시 또 다른 의심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접촉자 등이 자가격리밖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불안이 커지는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유증상자분들이 계신지 일단 여쭙고 이런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첫 번째로 경기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우 특히 최근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면 그 가장 좀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이런 그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사망률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도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나 또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노인, 장애인 등의 그 생활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그 코호트 격리라는 그 수단을 강구를 하고 그렇지만 뭐 일괄적으로 모든 그 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전반적으로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그 생활시설, 그러니까 24시간 그 머물고 사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그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엄격한 그런 출입 제한이라든지 또 발열자 체크나 이런 그 이동에 있어서의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침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섞어서 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그 지난 2월에도 저희가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대체로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좀 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좀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코호트 격리는 모든 시설에서 사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일마다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직원분들은 3일마다 이렇게 좀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또 그리고 경상북도가 제시한 모델은 일주일마다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의 그 시설들의 상황을 보면 이걸 그대로 이행하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 대부분들은 근무자들의 숙식이 원활한 그러니까 특히 숙박이 가능한 이런 그 생활 공간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시설들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도 염두에 두지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권고하고 이행 가능한 곳은 저희가 좀 필요한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예방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과거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좀 관리해 달라라는 지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내렸고 그러한 현장을
매일 점검을 하는 체계를 갖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보건복지부 저희 직원의 그 양성 확진에 따라서 건물을 뭐 어느 정도 그 폐쇄할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그 국이나 그 해당 그 사무실 공간은 뭐 불가피하게 그 소독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아마 오늘부터 뭐 시행을 하면 내일까지는 그 다행히 뭐 휴일이긴 합니다만 그 해당되는 공간은 폐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중대본 내에서의 이 중수본 본부까지의 공간이 오염됐는지는 그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 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희들 다른 인력들은 뭐 모바일 환경이나 또 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양일간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직 뭐 증세가 나타나는 다른 환자들이 있다라는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직원하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 또 해당 국의 직원들은 그 오늘 내일 그 집에서 머물면서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기자님 2분 더 신청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 KBS 순으로 질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예, 머니투데이 지영호입니다. 오늘 발표로 대구, 경북에서 각각 5,000명하고 1,000명의 그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해외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확진 사례가 중국을 제외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규모 지역 전파에 따른 해외나 과거 감염병 대응 지침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여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한 지가 이제 그 3월 초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와 추가 계획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 대구에서 발생한 물론 이제 경북에서도 소규모의 감염 집단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대구의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서 발생한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사례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이러한 그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매우 예외적인 그런 뭐 특이한 종교적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직접 참고하기에는 쉽지 않은 뭐 이런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답답한 뭐 이러한 그 상황을 호소하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이 취지나 이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자발적인 협조가 상당한 호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기가 특히 그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몇 가지 경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직은 전국 확산에 대비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핑 중에서도 오늘 내일 이 주말의 여러 가지 대규모 집회나 단체 행동 또 그리고 밀접한 공간에서의 접촉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그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력만으로 그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같이 준수해 주시는 것이 결합될 때 신속하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KBS에서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KBS입니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 오늘 중 검사 받으라는 진단 검사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게 무증상 신천지 교인보다 실제 검사 필요한 일반 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중대본 지침과 상충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네, 그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신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검사 역량을 보면 그 어제도 13,000여 건 이상을 저희가 소화를 했고 해서 그 아마 그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일반 대구 시민들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신천지라는 이러한 특정 이 전파의 대규모 감염 경로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 조치를 통해서 향후의 발생 가능한 불씨를 철저하게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세종 청사에서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서 갑작스레 오송의 방역대책본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과정에 이 받은 저희 직원하고 제가 좀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놀랬을 것이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미안해하고 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우리 직원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곧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을 테니까 안심해라라는 메시지도 줬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본인의 동선이나 접촉의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관과 충분히 정확하게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디서나 지금 이 정도의 발생이 나타나고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에게나 또 어느 조직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안타깝게 확진이 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이 빠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돌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 방역으로서의 우리 국민들께서 담당해 주시는 역할을 보다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저희 방역 당국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의료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을 같이 믿고 함께 노력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